10번째 자음. 세상에 이렇게 쉽게 생긴 자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 히브리어 자음.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마치 악보에 들어가 있는 어떤 표시처럼 생겼는데, 자, 이 자음의 명칭은 뭐냐면 요드입니다. 요드. 그냥 요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음가는 이응의 음가를 갖습니다. 이름은 어떻다고요? 요드. 음가는 이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 상자를 하나 이렇게 정방향의 사각형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4등분하면 되겠어요. 4등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느낌표 정도, 따옴표 하나 정도로 그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중에서는 가장 쉽죠. 히브리어 자음 중에서 가장 쉽다. 한 번이잖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쉬운 자음이 바로 요드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10개의 자음을 공부했어요. 10개의 자음. 아까 공부 시작을 할 때 이 자음이 몇 개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2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3개 중에 우리가 지금 10개를 공부한 거예요. 한번 여기까지 공부했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라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알렙. 두 번째, 베이트. 세 번째, 김멜. 네 번째, 달렛. 다섯 번째, 헤이. 잘 쫓아오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바브. 일곱 번째, 자인. 여덟 번째, 헤이트. 아홉 번째, 테이트. 열 번째, 요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렵게 느껴지던 것이 어느새 친숙한 언어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세상 어려운 거예요. 근데 쉽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운 게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언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번째 자음 공부하겠습니다. 11번째 자음 쓰는 방법, 이름이 어떻게 된다? 카프라고 합니다. 카프. 이름이 뭐라고요? 카프라고 되어 있어요. 음가는 어떻게 될까요? 키역입니다. 키역. 여러분들이 쓰는 방식은 여기서 네모난 상자를 여러분들이 그리 놓는 것을 상상을 해보고,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거의 C자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어 자음 쓰는 방식을 원칙을 그대로 동원한다면 이렇게 하나에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끝난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와 비슷하게 생긴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요거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나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베이트는 여기 뒤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카프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11번째 자음 카프. 음가 키역. 12번째 자음입니다. 이름은 라멧. 이렇게 읽습니다. 라멧. 이렇게 읽고 당연히 음가는 리을을 갖는 것입니다. 리을. 그래서 이름은 라멧, 음가는 리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각형 그려 머릿속에다 상상해 놓으시고 라멧을 쓰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상자를 조금 벗어나서 그 머리가 좀 교만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C를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걸로 생각을 그려 놓으면 됩니다. 어떻게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라멧. 이게 뭐라고요? 라멧. 음가는 리을. 그죠? 어떻게 쓰는 거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12번째 자음 이름 라멧 음가 리을. 그죠? 쓰는 방법은 이렇게 자, 13번째 자음 맴이라고 합니다. 맴. 이름이 맴이에요. 맴 할 때 그 사운드하고 똑같아요. 맴. 당연히 맴이니까 음가가 어떻게 되느냐? 미음이 됩니다. 미음. 여러분들이 이제 요 네모난 상자를 네모난 이렇게 생긴 요 자음을 보게 되면 미음을 떠올려야 돼요. 항상 미음을 떠올려요. 근데 생긴 것도 사실 이제 미음처럼 이렇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느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인쇄체는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떻게 쓰느냐? 네모난 상자를 먼저 그려놓고 머릿속에다 그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 두 번의 획으로 여러분들이 맴을 쓰는 거예요. 자, 자음 13번째 자음 이름은 맴. 음가는 미음. 쓰는 방법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14번째 자음 이름은 눈이라고 합니다. 눈. 이름을 어떻다고요? 눈. 음가는 당연히 니은이 되겠죠. 니은. 여기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눈. 여기 니은이 여기 음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음가가 니은 이게 되겠습니다.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네모난 상자를 그려놓고 여기 가운데다가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랑 똑같이 그려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렇게가 3번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뭐 띄울 필요 없습니다. 띄울 필요 없이 이렇게 요게 뭐라고요? 눈. 음가는 니은. 그죠? 이렇게 된다. 15번째 자음. 15번째 자음 싸맥이라 그래요. 싸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싸맥이라고도 읽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에 이제 음가가 그대로 내려와서 시옷 혹은 이제 쌍시옷 정도의 그런 음가를 갖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싸라고 하게 되면 사예요, 싸예요. 쌀. 그냥 시옷의 음가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생긴 것이 여기 눈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맴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이 테이트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처음 보는 분들은 이제 그렇기도 하겠지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쓰는 방법은 요거 자음을 읽을 때는 싸메으라고 읽지만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마치 눈을 그리면 돼요. 눈. 이렇게 요 끝에 요게 조금 나와 있는 거 있죠? 꼬리가 달린 것처럼 여기다 꼬리를 살짝 살려두는 미덕을 발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 요게 살짝 여분의 어떤 그런 덕목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째 자음 어떻게 읽는다고요? 이름이 뭐예요? 사메흐. 그 다음에 음가는 시옷. 그죠?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쓴다. 자, 16번째 자음 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인. 요거는 뭐 영어의 Y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영어는 이제 Y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영어에서 Y. 그죠?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 근데 이제 소문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인.
요 자음을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인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묵음입니다. 묵음. 그러니까 요것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음가가 없어요. 묵음이에요. 그러나 여기 만약에 모음이 붙게 되면 그때 음가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 요때 이거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 이때 무슨 음가를 갖냐면 이응의 음가를 갖는 거예요. 이응. 그래서 요거는 아난이라고 이제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 되는 거죠. 그냥 요거 하나만으로도 아가 되죠. 그러나 요 자음이 이렇게 아인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응의 음가를 갖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방법은 네모난 상자에 그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쓰고 싶다.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쓴다고 해서 뭐 구속영장이 나온다든지 검찰에 불려간다든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쓰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아인. 그 다음 몇 번째요? 17번째 자음입니다. 17번째 자음. 이 자음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페이입니다. 페이. 어떻게 읽는다고요? 페이라고 읽습니다. 페이. 음가는 어떻게 될까요? 피읍이 됩니다. 피읍. 그래서 요 자음을 보게 되면 페이라고 하는 자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음가를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피읍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쓰는 방법, 페이를 쓰는 방법, 이 페이의 이름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음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읽는다? 페이. 음가는 피읍. 쓰는 방법은 여기 네모난 상자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위에서 니은 자를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페이가 됩니다. 페이. 그죠? 18번째 자음 짜디라고 합니다. 짜디 이렇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짜디. 음가는 쌍지읒이죠. 이렇게 음가를 갖습니다. 쌍지읒. 그 다음에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짜디라고 읽습니다. 쓰는 게 문제죠. 쓰는 게. 좀 이렇게 생긴 게 Y처럼 생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Y도 아닌 것이 조금 독특하게 생긴 것 맞습니다. 아마 히브리어 자음 중에 아마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자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쓰는 거와 관련해서 난이도가 좀 있는 자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쓰는 방법 잘 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방법은 이렇게다. 자, 쓰는 방법 이렇게 그죠? 조금 어렵지만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죠? 자, 이거와 비슷하게 그리기만 하면 돼요. 자음은 언어는 상징이에요. 그죠? 상징이에요. 그 상징이 내포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 기호가 언어학적 이 기호가 조금 모습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히읗이 있고 그 다음에 히읗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다 히읗이죠. 다 아니죠. 조금 달라도 모양이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다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다고 할 때 조금 뭐 좀 틀리게 쓴다 하더라도 용인되어지는 그런 범위에 있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번째 자음 커프라고 있습니다. 커프.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프. 커프. 따라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프. 커프. 당연히 음가는 뭘 가져요? 킥을 갖죠. 킥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자음을 보면 무조건 뭘 떠올려야 돼요? 킥을 떠올려야 돼요. 킥을 떠올려야 돼요. 킥을 떠올려야 돼요. 자,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피 쓰면 돼요. 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상자를 여러분들이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자를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피처럼 생기면 돼요. 물론 여기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분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자, 이름, 커프, 음가, 키역, 음가, 키역, 쓰는 방법, 피, 그죠? 20번째 자음,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레이시라고 합니다. 20번째 자음, 레이시. 이 레이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음하고 뭐 거의 똑같죠.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자음이 생긴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틀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두리뭉실한 부분, 여기는 달렛은 뾰족한 부분, 각도가 90도 그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렛은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죠? 여기가 90도, 디그리 90도. 근데 레이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 이렇게 둥글게. 그죠? 레이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내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각도가 90도가 안 되겠죠. 그죠? 더 되겠나? 여하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레이시에서는 이 둥글게가 중요한 거예요. 둥글게. 그죠?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20개의 자음을 공부했습니다. 20개의 자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나가면서 한번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밥, 자인, 헤이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멕, 아인, 페이, 짜디, 커프, 레이시. 그렇죠.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어 자음의 23개 중에서 20개를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쓰는 거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자음의 이름 외우는 거 덜 중요할 수도 있어요. 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음의 음가를 알아야 돼요. 그 음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염두에 두고 이 영상을 이렇게 돌려보시든지 그 음가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3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째 자음입니다. 신. 그래서 이름이 신이에요. 신. 가시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그냥 신이에요. 신. 신입니다. 이름 명칭이 신이고 주목해야 될 것은 점이 왼쪽에 있다. 이게 점이 왼쪽. 이름이 어떻다고요? 신. 발음은 음가는 시옷. 그죠? 시옷의 음가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U자를 여러분들이 먼저 쓰시면 좋아요. U자를 쓰고 그 가운데다가 사선을 살짝 비스듬하게 그려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이게 뭐가 된다?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래서 요것도 요 짜디하고 요 페이하고 생긴 것만 두고서 본다고 한다면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자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22번째 자음 쉰입니다. 쉰. 자, 요거는 여기 앞에 거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죠. 신. 그러나 여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자음은 쉰이네. 요 사운드가 나는 거예요. 쉰이 됩니다. 그리고 점이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음가는 어떻게 된다? 시옷에 가깝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U자를 먼저 쓰고 사선을 그은 다음에 점을 어디에 찍는다? 여기에다가 찍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점을. 그래서 자, 쉰을 어떻게 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자음이 자음의 이름이 뭐예요? 쉰. 음가는 시옷. 약간 쉬에 가까운 시옷 사운드를 음가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자음 보겠습니다. 자음이 뭐예요? 타오라고 합니다. 타오. 이름이 뭐라고요? 타오. 여기 타오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음가는 뭐가 될까요? 티귿이 되는 거죠? 티귿. 그죠? 이거는 쓰는 방법은 어떨까요?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한번 쓴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레이시 이렇게 있죠. 레이시를 쓰는 거예요. 레이시를 먼저 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끝에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애교를 부리는 그런 획을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타오라고 합니다. 타오. 자, 이제 우리가 자음 23개를 공부했습니다. 자음 3개 공부했어요. 천천히 하지 않고 조금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달려왔는데도 제가 시간을 보니까 몇 분이 걸렸냐? 지금 50분이 걸렸습니다. 히브리어 자음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50분이 걸렸어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음의 미형도 공부해야 되고 베가드 페카트 문자 요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막 아주 굉장히 다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모든 내용들 히브리어 자음 23개 자음들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23개의 자음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레츠 이렇게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라고 했고 여기서 자음 23개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겁니다. 쓰면서 외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나 모습을 외우는 것보다도 훨씬 모습을 외우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뭘 외우라 그랬어요? 음가를 외우라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습을 하면 이제 이 자음 위에서 이제 모음을 이제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베가드 페카트하고 그 다음에 미형 5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음을 공부할 때 그 모음을 여기 자음에다 이제 갖다 붙이게 되면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굉장히 유식한 것처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이 에타하시 하 아레츠 이렇게 읽었지만 이게 굉장히 유식한 게 아니라 한 3주 한 4번째 5번째 영상 정도만 지나가도 여러분들도 어추 읽을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